지난 5월 6일 미국에서 또 안타까운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의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자동 소총을 난사해 모두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역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당했습니다. 범행의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언론에서는 총격범이 당시 IWDS라고 적힌 휘장을 달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백인 우월주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에 남편은 변호사이며 부인은 치과 의사인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이미 총 202건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276명, 부상자는 792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미국 시민들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통과하는 것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로 또 보낼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더 강화된 총기 규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는 총기의 보유를 금지하기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체 왜 미국인들은 총기 규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무려 약 3억 9,300만 정에 달합니다. 총기 보유 비율로 보면 무려 인구 100명당 120정입니다. 인구 수보다 많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위인 예멘은 100명당 52.8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은 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국토는 한국의 약 98배 정도입니다. 제곱킬로미터당 한국의 인구密도는 약 500명이지만 미국은 약 35명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인도가 462명이고 미국과 국토의 크기가 비슷한 중국도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 좁은 땅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을 보면 무려 상위 5위입니다. 따라서 인구密도가 35명에 불과한 미국이 500명에 달하는 한국처럼 길거리마다 CCTV를 설치하고 세세한 치안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도시는 NYPD나 LAPD처럼 많은 경찰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 몇 명이서 엄청난 규모의 면적을 커버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있는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교외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에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침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911에 전화하고 경찰이 올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장 옷장 안에 샷건을 꺼내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의 소유가 필수입니다. 또한 워낙에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처럼 맹수는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면인데 미국에서는 외진 지역에 살면 쿠거, 늑대, 사슴, 곰 등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교외 지역에서만 총기의 소유를 허용하고 경찰력이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외에서 총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검색할 수도 없고 사는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이나 특정 지역의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예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3월 수인 분당선 열차 내에서 아줌마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중국처럼 기차역, 지하철역마다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설치하고 모든 짐을 검색하기를 원하시나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출퇴근 때마다 길게 줄 서서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난다고 칼의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총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니 자동차나 칼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의 발생과 시간 낭비도 큽니다. 그러니 차라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지성과 양심을 믿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들만 잡아서 처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나 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 및 강도가 예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기 보유가 금지되었는데 건장한 흑인, 히스패닉, 백인 남성들 3-4명이 침입할 경우 혼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존 윅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총기를 규제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합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자 환상일 뿐입니다. 총기를 규제함으로써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 여성과 노약자 그리고 한국계 같은 소수 인종들입니다. 만약 총기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현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3억 9,300만 정의 총기를 어떻게 압수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상해줘야 할까요? 집집마다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할 텐데 과연 순순히 자신들의 권리를 내놓을까요? 오히려 무기거래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국가를 믿고 총기를 반환한 국민들만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치안망을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작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보다 많다며 이념 갈등의 대책은 깜깜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 내용은 총기를 보유하자는 공화당을 비난하는 뉘앙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총기 사고로 죽은 미국인의 수는 48,830명입니다. 이는 총기로 인한 모든 살인 및 자살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수만 명이나 되니 적지 않은 숫자이며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의 자살자는 13,352명이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0.026%입니다. 반면 미국의 총기 사고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0.014%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망 사고보다 한국의 자살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이 총기 보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일상생활과 연관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국가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제2차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당시 영국의 계속된 폭정에 항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나쁜 정부를 국민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8년간 벌어진 대영 제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신생국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새로운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제라는 정치 체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지 워싱턴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선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며 깨끗하게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뿌리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맞서 일어선 민병대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와 같은 미국인들의 용기, 헌신, 희생을 수정헌법 2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언제라도 자신들의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기 소유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독립전쟁 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도구이자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은 총기 보유를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위스는 인구 100명당 총기 보유량이 약 28정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총을 갖고 있지만 미국처럼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나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총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 코스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터키 등에서 이민 온 국민들 역시 총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들은 분쟁 지역에 해당하고 이들이 민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즉 까다로운 허가와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책 덕분에 사고가 적은 것입니다. 이는 넓은 국토를 가졌기에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필수적이며 또한 출신 지역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미국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일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사회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국토의 크기, 인구 수, 역사적인 배경, 생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답이 꼭 그들에게도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을 위해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